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흔히 이렇게 속기 쉬운 이 수익률표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서울에 지금 실제로 가능한 분양 물건입니다. 800만 원이면 충분히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50평이 조금 안 되고 한 25평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한 3억 9천만 원 정도, 평당 800만 원 잡았을 때 한 3억 9천만 원 정도 되죠. 요거를 이제 대출은 80%를 받고요. 80%를 받고 그래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실제 내 자금은 20% 부분인 약 7,700,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3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연 이자 비용하고 이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이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 이자 비용은 대한민국의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용을 따졌을 때 3.5%를 적용했고 서울에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으로 3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5% 이자 비용을 책정을 하니까 한 1,1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월 따졌을 때 한 90만 원 정도 이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임대료는 32,000원을 책정을 해보니까 약 한 1,600에 16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월세로 받는 수익은 한 1,800, 한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월세로 받는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니까 연간 남는 비용이 한 78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65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6,200만 원. 아까 20% 부분이 7,780만 원, 한 7,800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증금이 빠진 금액으로 6,2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2.5%가 나오죠. 이제 이거는 가장 보기 좋고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오버해서 나오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금리를 3%만 바꾸면 놉니다. 3%만 바꿔도 15%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비용을 3만 5천 원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18%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6천만 원 들어가서 한 달에 9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라고 하고 이 숫자를 보고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봐보세요. 전용 면적이 10평, 11평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급격하게 늘어감으로 인해서 이 평형대가 굉장히 변별력이 없어지는 평형대가 돼버렸어요. 이 평형대가 가장 임대가가 많이 떨어진 평형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용 11평에 한 뭐 60만원, 70만원 받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한 60만원 받는다고 하면 12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가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2만 5천원? 봐보세요. 임대가가 2만 5천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렇게 해도 한 60만원 꼴 받는 거잖아요. 2만 5천원 되는 거예요. 60만원 받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금리를 좀 많이 받고 만약에 한 3.5%의 대출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80% 대출 받고 5.63%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로 연간 1년에 이자로 내야 될 비용이 1,100만 원,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1,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달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만약에 한 달만 공실이 난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의 수익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심각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 수익률만 보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쩌냐면요. 이제 그 600만 원일 때 평당가가 600만 원일 때 600만 원일 때 금리가 한 3.3% 정도 됐고요. 여기 임대료가 한 3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20%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2013년, 2014년 때 실제로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22%. 저는 이 22%, 22.4%, 대출 80% 받고 22.4% 나오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해봤던 사람이고 많이 취급해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초반 나오는 것들이 저는 인식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뭔 말이냐면 이 임대가는 계속 보합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임대가는. 임대가가 봐보세요. 600만 원인데 이게 800만 원이 됐으면 아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 600만 원일 때 600만 원일 때 이전보다 더 많이 갔었을 때 예전에는 이제 500만 원 됐을 때 그전에는 이 금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한 6% 정도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이래도 또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이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예전에도 굉장히 물건은 좋았어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 그 투자자들이 못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시중 일반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6%한 7% 정도 때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대출을 받아도 80%를 받아도. 그런데 이게 이 금리가 일반 시중 금리가 거의 한 3%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제 말에서 표현해서 은행 털어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은행에서 수익을 주는 구조가 더 가깝습니다. 이 임대가 3만 원은 사실은 예전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800만 원으로 갔을 때 800만 원으로 갔을 때 3.3%에 실제로 맞출 수 있는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로 이 정도 된다고 치면 한 11% 정도 이 정도 때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실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거의 최소로 잡고 이 부분을 최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주변 시세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차트를 만들어서 더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잘못 만약에 되게 되면 굉장히 이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해갖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평수들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작은 평수들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변별력이 없고 임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두시고요. 오늘 요 표를 보고 항상 이 수익률 표를 볼 때 이제 본인의 신용 상태하고 임대가를 정확하게 책정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